북한이 우리 이 국민을 총살하고 난 뒤에 시신을 불에 태운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내에 많은 비난, 또 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자 북한이 전격적으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통지문에 미안하다 하는 김정은의 사과 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남한 사회에서는 이게 큰 진전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 표시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김정은의 어떤 통치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남북 대화의 가능성, 이걸 대화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인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사살한 것보다는 김정은의 어떤 태도 변화를 아주 중시하고 있는 이런 여권과 언론들이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김정은이 이 사살을 했다는 걸 몰랐다 하는 그런 통지문의 이야기는 이게 말이 아니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통지문에 있는 글들이 북한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닌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통지문 자체가 지금 북한으로서 보면 김정은이나 또는 이 통지문 자체가 북한에서 만든 통지문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언론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북한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온 사람들을 사살할 경우에는 김정은의 지휘 또는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북한의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 차관급입니다. 리정호 김씨 일가의 비자금 외화 조달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39호실 출신 고위 간부입니다. 이 리정호가 남한에서 온 사람을 사살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한에서 온 사람의 발견 후 6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기다렸던 시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장급, 대위급의 결심에서 사살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특히 남한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살은 반드시 최고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시가 있어야 된다. 북한은 그런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회, 특히 사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대위급, 정장급에 의해서 결심해서 사격을 했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살을 몰랐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리정호가 말하고 있는 핵심 가운데 이런 통지문을 만드는 것은 남한 정치를 흔들리는 전형적인 전술이다. 김정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북한의 지도자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어떤 거짓말도 용납이 되고 가능하다 해도 된다는 건데, 자,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 쓴 통지문의 용어 가운데 정체불명의 인원, 이런 게 북한에는 이런 인원이는 한자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물에 많은 양의 혈흔이 있다. 이것도 북한에서 쓴 용어가 아니다. 병마 위협으로 신고를 하고 등있는데 북한에서 쓰지 않는 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다면 북한에서는 아주 정시 지침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오자, 탈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체불명의 인원은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표시된다. 인원이 사람으로. 그리고 혈흔은 핏자국. 또 병마 위협으로부터 신고하고는 병마 위협으로부터 고생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개 사과문을 북한에서 쓸 경우는 아주 명백하게 노동신문 등에 명확하게 남겨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으로 누군가가 거짓에 의해서 작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뒷받침하듯이 지금 우리 박지원이가 받아왔다는 이 사과문이 25일 청와대에 게시가 됐는데, 그런데 26일 날 보니까 이 게시된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북한의 통지문이 용어가 상당히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이가 보낼 때는 남한식으로 보냈다가 갑자기 그게 내용이 용어가 틀렸다. 다시 고치라 해서 고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발표했던 그 통지문과 그 다음에 26일 날 청와대 사이트 올라온 통지문의 영어를 보면 상당 부분 바뀐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수상하다는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 아니, 북한이 잘못 보냈습니까? 아니면 남한이 잘못 받아 적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엉터리로 기재했다가 이거 보니까 북한식으로서는 용어가 아니래 해서 그걸 바꾸자 하고 바꾼 것인가? 그걸 지금 나와 있는 사이트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해 깊이 침범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를 한글로 영해로 쓰는데 그게 다시 고쳐진 부분에는 리얼 영해로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이영영으로 했다가 다시 리얼영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침범했다가 이것도 침범하였다로 바꿨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를 하였다. 북한식으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정체불명의 뭐 이런 식으로 바꿨고. 자,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북한 쪽에 설명을 해놨는데 다시 이걸 북한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에 비하면 그게 이제 북한식으로는 대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량형에 80m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병사가 80m 앞에까지 접근했다 그랬는데 이게 북한에는 미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메타, 한글로 쓸 때는 메타로 쓰고 아니면 영어로 M을 쓰는데 이걸 처음에 우리가 발표할 때는 80m, 한글로 M, 미음하고 T, 미터 썼는데 그걸 다시 80M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청와대 사이트에 북한에서 보내는 통지문을 옮길 때에는 80m M으로 고쳐놨다. 이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급하게 썼다가 이게 북한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함구하여, 그걸 다시 함구무언하여 단어를 첨부해놨습니다. 공포탄을 공탄, 북한에는 공포탄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공탄이라고 합니다. 공탄. 그러니까 공포탄도 다시 공탄으로 고쳤다. 자, 사격 핵고를 사격하였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보낸 문구에는 사격 핵고를 사격하였으며 40m 앞까지, 40, 50m 앞까지 다시 우리 병사가 거기 남한 측의 실종 공무원 앞으로 접근했는데 그것도 미터로 썼다가 다시 40, 50, M로 고쳤었습니다. 북한에는 미터가 아니라 메타로 썼는데 이번에는 M, 영문자 M으로 썼다. 확인 수색했으나 수색하였으나로 고쳤습니다. 하였으나. 그리고 부유물 위에는 우리 한글에는 위에 우리는 쓰지만 북한은 우에라고 쓴답니다. 우에. 그래서 이번에도 부유물 위에라고 처음에 박지원이 들고 온 통지문에는 돼 있었지만 이걸 다시 청와대 사이트에 고쳐놓기는 부유물 우에 이렇게 고쳐놨답니다. 많은 양을 많은 량 리얼로 고쳐놨고 혈흔은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혈흔은 이거는 고치지 못한 모양이죠. 이게 실수를 한 것인지 혈흔을 원래 북한식 용어대로 쓰면 빗자국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대로 썼다. 확인됐다를 확인되었다 고쳐놨고 소각했다를 소각하였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측의 용어를 봐도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북한식으로 바꿔놨다. 자, 그러면 박지원이가 받아왔을 때 이거는 우리 식으로 적었단 말인가? 그러면 이게 북한에서 온 게 아니고 남한에서 박지원이가 또는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걸 적었단 말인가? 그렇게 적어놓고 북한에게 통보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통지문을 만들어야 지금 북한에도 위험이 없고 북한에도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지 않으니까 빨리 이걸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해서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해서 이렇게 썼다가 야 그게 어법이 틀린다 하고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북한식으로 고쳤다는 것인지 이렇게 봅니다. 귀척의 이해를 바란다 할 때 귀척의 리해로 고쳤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썼다가 리해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선노동당 2020년 9월 25일 이거를 조선노동당 리언노동당 그런데 바꾼 거는 리얼노동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20.9.25 2020년 9월 25일을 년과 월 1을 쓰지 않는 2020.9.25를 나중에 2020년 9월 25일 월 1, 년월 1을 다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통지문이 처음에 나왔던 부분과 나중에 다시 수정해 부분입니다. 자, 통지문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보내줬을 텐데 왜 그게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리 나왔으며 틀리게 됐을까? 박지원이 어떤 경로로 입수를 했을까? 박지원이가 받아왔던 것일까? 아니면 박지원이가 써서 북한에게 통보를 해준 것일까? 아니면 박지원이가 북한에서 급히 보내온 것을 교정을 본 것인가? 교정을 받더라도 원래 원문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한글식으로 처음에 적어놨다가 이걸 다시 북한식으로 바꿨는가? 그걸 청와대 게시판에 북한식으로 바꾼 부분을 왜 고쳤는가? 의문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은이가 이번 사건을 몰랐다고 하는 이 통지문 내용도 지금 탈북한 고위 당국자 차관급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안다. 그리고 이 통지문 자체가 지금 남한 사이에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말하자면은 지금 뭐 응급한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하기 위한 그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리고 이건 북한 입장에 따르면 통상 북한은 이런 뭐 미안, 사과 용어가 나오면 조선노동당 신문에 올려서 그게
변개가 불가능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 제대로 된 성명 또는 사과인데 그게 아니라 남한 쪽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상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들린 바의 기사는 또 북한 쪽에 올라가는 북한 쪽에서 우리 쪽에 이제 수색을 하려고 하는 일체의 우리 선박에 대해서 북한에 들어오지 마라, 영해를 침범하지 마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